본인이 어떤 것이 정상이다 하는 기준을 이미 설정해 놓고 있고, 내가 그 기준에 그동안에 좀 못 미쳤다, 그래서 치료를 해왔다, 그래서 거의 기준에 근접해 왔는데 더 이상 좀 진척이 안 된다, 이 얘기는 약간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정상이다, 어떤 게 치료가 된 상태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 기준점에,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쭉 가까이 다가오다가 어느 선에서 머물러서 세월은 흐르는데, 나이는 드는데 여기서부터는 근접이 잘 안 되고 있다. 자, 이런 지금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기준이 없는데 기준을 지금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준 설정 때문에 자기는 그 기준점에 도달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는데 그게 가까이 안 가지니까 잔뜩 마음이 조급해진다. 조급해지니까 지금 기준점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실제로는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급하기 때문에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을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듬거리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결과가 더 나쁜 거하고 똑같다. 그냥 내가 더듬거리면 더듬거린 대로, 긴장하면 긴장하는 대로, 이것이 현재 내 있는 모습이니까 현재 있는 대로 그냥 보이면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결과가 더 잘 되는데, 잘하려고 하는 거기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 더듬거리게 되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지나놓고 보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준이 본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을 못 썼던, 팔을 다쳤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두 팔을 다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내 팔을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항상 부족한 상태로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나의 상태에서는 한쪽 팔을 못 쓰는 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못 쓰는 상태로, 다른 사람이 두 팔을 써서 일을 100을 한다면 나는 한쪽 팔을 못 써서 80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한쪽 팔을 못 쓰지만 80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사는데 별 이상이 없다. 때로 한 10 정도 더해가 90이 되면 참 잘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늘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항상 못한 것만 체크되지 잘한 건 체크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이미 팔을 못 쓰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남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0을 기준했다고 나도 100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왜 이래 지금 열등의식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이 기준점을 남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못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약간의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치유를 해보면 이게 완치가 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인지, 이미 우울증이라는 것이 만성화돼서 일정한 선 이상으로 내가 넘어갈 수 없는지를 어느 정도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거는 짧은 시간에 끝이 나지, 그게 무슨 10년 걸려가 치료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우울증이 있지만은 자기는 결혼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회사 생활을 못할 정도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가족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걸 자기가 감안하고 자기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나는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열등의식, 어떤 부족함 위에서 위축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내 외형만 보고 기준을 100으로 나한테 적용한다 이 말이야. 근데 나는 내 핸디캡을 고려해서 기준이 90이다 이 말이야. 그럼 다른 사람이 뭘 못한다고 지적해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은 나를 몰라서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해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점에는 내가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 기준점을 내 기준점으로 잡으면 내가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점만 고집하게 되면 어때요?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의 어릴 때부터 여러 감안을 해보면 약간의 정신적인 어떤 핸디캡이 좀 있다. 이걸 고려해서 그렇지만은 사회생활 하는데 막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런 나를 함께 살아주는 부인도 고맙고 아이도 고맙고 이런 나를 직장에 일할 수 있도록 배정해준 상사들도 고맙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상태가 양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이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준점을 높여서 속으로 열등의식을 갖고 있고 또 그걸 빨리 극복하려고 조급해지면 늘 이렇게 화를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이상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비치게 된다. 그래서 정상이란 기준이 없습니다. 정상이란 쓸 때는 팔이 탁 부러졌는데 기부스 해가지고 이렇게 한 3개월 있다 풀고 좀 약간 연습을 한 1년 있으니까 막 보통 전이팔처럼 됐다. 이럴 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팔이 부러졌는데 뭐 수술을 해가지고 팔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잘라진 팔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준점을 내 죽을 때까지 두 팔을 다 쓸 수 있는 걸 기준점으로 잡으면 자기는 열등의식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에다 기준을 잡아야 되고 노루는 노루에다 기준을 잡아야지 토끼나 노루가 호랑이에다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끔 자기 정상을 정해야 돼요. 지금 약 먹고 뭐 한다고 지금 20년 된 병이 30년 병이 갑자기 나아진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기는 이 정도만 된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이걸 이제 감안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도 이걸 받아들이면 어떠냐. 부부 생활에도 큰 문제 없고 직장 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